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나긴 혼선 끝에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육사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정당 공천을 하는 기존의 규칙대로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여야는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묻지마 투표를 없애기 위한 무공천 공약, 오늘로서 물거품이 된 것이지요. 오늘도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우리의 정치를 현실에서는 불가능할까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기초선거 무공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불가능할까요?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해 주시고요.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틱 그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일단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참 의미가 달랐는데요. 네. 당원 투표에서는 공천과 무공천이 각각 57%와 43%로 나뉘었습니다. 14%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49.7대 50.2%로 소수점 차이에 불과했지만 무공천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두고요. 당심이 민심을 눌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현실론이 더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먼저 과정이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의 폐해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일단 선거에서 이겨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힘부터 가지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로요, 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합당의 명분이었던 무공천이 사실상 백지화됐고요. 또 뚝심 있게 밀고 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돌파구는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걸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대표가 문재인 의원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그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신은 어떤 역할이든 간에 두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직접 문재인 의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새누리당은 공천 방침에 대해서 책임 정치로 돌아온 반면에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프레임 싸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해온 공천은 책임 정치고 안 대표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새 정치가 아니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오늘도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필 규정이지만 국민에게 준 혼란과 불신은 크다고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일 야당이 기초선거 논란에 빠지면서 민생과 복지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관련 소식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해커들 조직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이 대량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일단 새정치연합의 김영주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중국과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프로그램의 중앙 배포 서버에 악성 코드나 악성 프로그램을 침투시켜서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출된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 군이 대북 감찰과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 개발에 착수했던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이것의 위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 자료를 비롯해서요. 그동안 700억 원이나 개발비가 투입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의 성능 시험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은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3,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모두 해킹을 당했는데 군 당국은 언제 해킹이 됐고 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측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나요? 야당에서 지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3,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모두 해킹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요. 예. 문서 위조와 관련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권모 과장은요.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해서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최근에 권모 과장이요. 단기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 검찰 조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이 진술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시내도로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여파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청담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의하르 나들목 부근에는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쭉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서부간선도로가 성산 쪽으로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막히고 반대쪽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종교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산터널 중에는 1호터널, 3호터널이 강남 쪽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고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한강대교 북단 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6.4 지방선거 후보들 연이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장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한 번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시죠? 근데 재선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네, 재선에 출마하시는 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인천 시정을 4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이제 시정이 다 파악이 돼서 네. 이제 생산성이 2배로 높아져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하면 그만두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인천 발전을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4년을 더 열심히 해서 인천 발전에 봉사하겠습니다. 네, 생산성이 있다고 표현하셨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새로 임기를 만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 뭐 공약,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이미 뭐 계속 발표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두세 달 만에 아시안 게임을 치러댑니다. 예. 제가 4년 동안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느라고 온 힘을 쏟아왔고 예. 16개 경기장을 다 건설해서 올해 이번 달 말에 서구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까지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가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 FDI 투자 1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고 세 네. 번째는 원도심이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뉴타운 때문에 매몰 비용 때문에 이제 잡혀 있는데 네. 인천시가 처음으로 매몰 비용 출구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본격적인 개발 전략이 이제 추진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비 후보 등록 언제 하실 겁니까? 5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예, 5월 아무래도 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렇군요. 예비 등록을 등록을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후보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안성수 전 시장과 치열한 경합 중이라 어느 한쪽 제가 말을 하기는 그렇고요. 네. 유구 전 장관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잘 아는 분이죠. 예. 또 동문이기도 하고 또 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장으로서는요? 시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게 이분이 훌륭하지만 인천에서 태어나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회활동과 정치 활동을 주로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분하고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거 결정하기 전에 네. 추호도 생각이 없다.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에서 나간 것은 예. 그렇게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네. 당 지도부나 청와대나 어떤 외부 논리에 따라 이게 차출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꼬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김포 중심으로 법안도 발의하고 발언도 해왔는데 이게 인천과 이해가 지금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조서단물 쓰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모순이 있고 예를 들어 검단을 인천의 별병은 잘못된 거다. 김포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 그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상수 전 시장한테 예상외로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상수 전 시장하고는 이제 지난 선거 때도 맞붙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안상수 전 시장이 또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상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무튼 그 지금 두 분이 치열한 경선 중이라 어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만,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문하고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철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주장을 하시기를 그 철회하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저요? 네.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한테 주장했던 거죠. 그걸 예. 본인들이 약속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기초 자치단체 공천을 하는 게 부정치고 안 하는 게 새정치고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나 예. 김한길 대표도 이야기하셨던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정치개혁의 중요한 이슈로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언했던 약속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런 박근혜 대표가 그 약속을 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기초자치단체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줄 세우기를 하고 주민 여론과 어긋나는 자기 측근들을 공천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조차도 국회의원 시절에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자기 측근을 공천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선거 여왕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직접 유세에 지원을 했어도 떨어져 버렸어요. 네. 이 예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말만 듣는 친복을 억지로 공천하는 이런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여론이 컸습니다. 그래 영합에서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해 이 공약을 제시했다가 네. 정작 당선되고 나니까 자기 당들의 지지도 높으니까 이걸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정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행위야말로 구정치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김한길 대표는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이 안 하고 전국 대통령도 박준호 정무수석을 보내서 이제 거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의 룰인데 네. 씨름을 하더라도 한쪽은 삿발을 지금 메고 하자는 거고 한쪽은 삿발 없이 하자는 건데 네.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양자가 게임을 하는데 공통의 게임이 없는 스포츠 경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합의가 안 되면 결단을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이 정당과 거짓말하는 정당과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정당과 대비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쪽에서는 말이죠. 이거 새정치의 종말이다. 더 이상 독불 장군 같이 하지 마라. 이런 평을 내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논리학이나 국어를 배운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정말 오염시키는 논리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강지원 이 변호사님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 자격을 갖는 국회의원 헌법기관들이 이 정도 수준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네. 정말 애들이 배울까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놓고서 네.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노력한 이 민주당 정부가 할 수 없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고 대통령이라 한다면 네. 자기가 못 지키겠으니까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켜서 미안했는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도리지. 자기들은 안 지켜놓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이 자기들이 안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천하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네. 새정치의 종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그거야말로 구정치 중에 구정치의 백반하장에 저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가셨어요? 예.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내가 국어를 잘못 배웠는가? 내 학문을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내가 잘못 배웠는가? 네. 정말 아베 신조가 이 망언을 할 때 들었던 것과 동일한 분노가 생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베 신조의 발언에 대한 빗대서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결정을 하니까 네. 이제 이 새누리당하고의 경쟁 구도가 그동안에 네. 이런 논란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아주 치열한 대립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점 네. 좀 싱거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오히려 내용으로 저는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 내용으로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선정적 이슈를 가지고 네. 그런 것보다는 각 지역마다 이슈가 다르거든요. 네. 오늘 억지로 이제 중앙정치 논리로 각
지방을 막 이렇게 대립의 논리로 한 것보다는 저희 인천은 인천의 독자적인 저희들의 또 이슈가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중앙 정당 간의 대결 논리로 너무 비약을 시켜서 그 권력 게임으로 지방선거를 몰아가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정당 지지도와 상관없이 후보 인물 중심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초선거에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광역시 이제 잔치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뭐 아, 장단점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이제 혼란을 네. 좀 줄인다고 봅니다. 이렇게 책임 정치에 또 맞는 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네. 자, 이제 뭐 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는지 또 당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당원의 한 사람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두 분이 결단해서 이 새 리더십을 만든 만큼 네. 뭐 일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하나로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나 이런 분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예. 넓은 이런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요. 기초선거 무공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선 불가능할까요? 입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네, 2부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네, 오늘 잠시 후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예비 후보죠. 김황식 후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일이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열애 Love you란
웰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러브유. 서울우유. 김치찌개 주세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이지만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삼성화재에겐 지켜드려야 할 당신의 꿈. 당신이 꿈꿔온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정책 공약도 짚어보지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김황식 후보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돼갑니까? 예, 잘 돼갑니다. 네, 잘 돼간다고 그러시네요. 지난 출마 과정의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어제 TV 토론 있었죠? 네네. 만족하시나요? 예, 토론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된 틀에 묶인 탓에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본선 경쟁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겨루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TV 토론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제한이 많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듣는 이들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친박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이게 세모 표시하셨던데요. 그건 제 솔직한 신정입니다. 제가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친박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하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또 친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한 결과로 제가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출마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한때 한참 친박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그건 출마하는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는 그 MB 정권 때 장창원들하고 회식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울 먹이셨다는데 그 울 먹이실 일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친목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저로서는 이제 같이 즐겁게 일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서 잠시 이제 그런 감회에 젖었을 뿐입니다. 옛날 생각하시면서 감회에 젖었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그저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은 숙명여대에 가셔가지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해병대원이 어머니 없는 그 사진이죠? 네네네. 특별히 그 사진 보여준 이유는 뭐였습니까? 숙명여대 이제 학생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업고 가는 그 모습에 느끼는 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좀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된 거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겠다고 나서신 분이니까 도대체 왜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나의 장점, 무슨 경쟁력,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점에서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의 바람직한 상으로서 시민운동가형이나 정치가형보다도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은 다양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가장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3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이 입증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통합, 화합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점들을 주변에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리고 제가 참 왜곡되어 있는 정치 현실을 다른 정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신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해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운동가 출신도 있고 정치가 출신도 있고 또 국정 경험 있으신 분도 있네요.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말이죠. 지금 다 거론되는 이들이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들이어서 어제 그 이해훈 후보는 그 대선 노르면 놀아가는 이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네. 예. 거론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워낙에 많아서요. 간단히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강남권과 비강남권, 강남과 강북의 여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강남권의 상업지구 확대라든지 또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는 것이 제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뿐만 아니라 강북 스타일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무튼 서울을 하나된 서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대표 공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박원순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박원순 시장 어떤 점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소통이라든지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이제 시정을 운영해 오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의 리더십보다는 중앙정부하고 대립 갈등한다든지 그리고 인사가 자기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편협한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행정도 글로벌 시티로서 서울이 아니라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뭐 양봉 사업이다. 물론 다른 좋은 사업도 하시지만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너무 미시적인 그런 사업에 치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임 시장들이 해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다시 그러한 사업들을 꺼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한 시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나한테 뭐 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 일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시장 혼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몇만 명의 그 공무원 조직들이 열심히 일을 했죠. 그것은 뭐 박원순 시장의 공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야에 착안을 하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시느냐 하는 것은 또 시장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나 또는 편파적인 그런 시정이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 많이 하셨죠. 공정식 차원에서요. 시민운동가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시민운동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비판하십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돌고래 방사 이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서 7억 이상의 비용을 쓴다든지 서울대공원 이제 원장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사고의 원인의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뭐 등등 그야말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시정보다도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그리고 자기하고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점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맞서서 엇박자를 놓으면서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를 붙여서 중앙정부를 비난한다는 이와 같은 것은 온전한 시장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엇박자를 낸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 광고도 낸다.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선에 나가시려고 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먼저 이기셔야 되는데 정몽준 후보의 하고의 문제를 여쭤보겠는데 경선 비용 출처에 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 아이고, 참. 아이고. 돈 많은 분이 돈 문제를 꺼내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 강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바르게 원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추호도 재촉되지 않게 네.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사항들은 이론까지도 다 절차에 따라서 관리되고 또 투명하게 밝혀지고 또 그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네. 다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정봉준 의원의 주식, 백지 신탁 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TV 토론에서 뭐라고 해명을 정봉준 의원이 했는데 납득하십니까? 해명을, 제대로 못 하셨죠. 네. 그저 원칙적으로, 블룸버그 시장도 인용하고 계시지만은, 네. 해명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취지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광역선거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천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방침을 철회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네.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볼 때는, 공천제로 돌아간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된 것이다. 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의문점을 여튼 제기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된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군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또 철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제 그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간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시지만 그 구청장 선거도 같이 있잖아요. 구청장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선거 판도가 정해지면 새누리당에서는 자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또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별 이제 구체적인 인물에 따라서 표의 향방이 결정되는 측면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분위기 또는 구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을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그런 점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과거의 지방선거 경우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번에는 그러한 점에서는 훨씬 그 여권에 유리한 선거 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말이죠. 지금 정 후보하고의 사이에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못 비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어떻게 역전을 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발표되는 여론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챙겨보는 것과는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를 하고 또 제가 인지도가 부족한 탓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알려나가면은 여튼 상황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충분히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굿바이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김황식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네, 기초선거 무공천 우리의 현실에선 불가능할까요? 이지요. 네, 6522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여러 번 반복한 걸 보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상황이 자꾸 바뀌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763번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약속을 어겼는데 다른 정당만 지켜야 한다는 불공정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정한 룰에 따른 당당한 경쟁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예스나 노라고 표시 안 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9930님께서는 공천과 무공천 따지지 말고 국민을 위한 사람들 공천해 주세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담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